순희 씨, 오늘도 안 주무셨어요? 어머, 깜짝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순찰 돌다가 불 켜진 거 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새벽 2시였습니다. 경비원이 12층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왔습니다. 나를 보러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시작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처참했던 100일의 시작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한 달 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현관 앞에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들어드릴까요? 돌아보니 경비원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전에 있던 김 노인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 온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몇 층이세요? 12층이요. 그럼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사양했는데 그는 이미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나란히 서서 올라가는 동안 그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봤습니다. 51살이라고 했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눈매가 부드럽고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일주일 됐어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12층 정순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알고 있다니요. 대체 뭘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는데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택배가 오면 직접 들고 12층까지 올라왔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챙기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30년을 같이 살면서 장바구니 한 번 안 들어줬는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친절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남편과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들어와서 TV보다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그 경비원은 달랐습니다. 볼 때마다 웃어줬고 말을 걸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나는 유부녀였고 손자도 있는 57살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잠이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창밖을 보니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나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 나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였어요. 순희 씨,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왜 이 시간에 12층까지 올라온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순찰 돌다가 불 켜진 거 봤어요. 무슨 일 있나 해서 올라왔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순찰이 12층 복도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저도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왜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서 그의 눈빛이 유난히 빛났어요. 순희 씨 생각나서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남자가 뭐라고 한 거지?
그런 말씀하시면 죄송해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도망가야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야 했어요. 그런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유부녀예요. 알아요. 나이도 많고요. 상관없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끝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고 나는 황급히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깨달았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눈을 감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데 혹시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문이 열렸는데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도한 건지 실망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1층에 내려서 분리수거장으로 갔어요. 비닐봉지를 버리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순희 씨. 그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돌아보니 준호 씨가 경비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까 어젯밤보다 더 잘생겨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들어가셔서요. 제가 너무 성급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밤새 그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순희 씨가 저 피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피하긴요.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무슨 피해요.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데 등 뒤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온몸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손으로 볼을 감싸봤는데 열이 펄펄 났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얼굴이 떠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우연이 계속됐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 마주치면 그가 장바구니를 들어줬고 택배가 올 때마다 직접 12층까지 올라왔어요. 비 오는 날은 우리 집 현관 앞에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었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 씨가 원두커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순희 씨,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경비실에서 내렸는데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요. 거절해야 했어요. 남편은 출장 가서 집에 없었고 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남자를 들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잠깐만 들어와요.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달그락거렸어요. 커피를 건네는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또 그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왔어요.
소파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희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순희 씨 생각밖에 안 나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를 쳐다보니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도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럼 저만 이상한 거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이상해요.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저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남편 입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지면서 숨결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남편과의 키스와는 전혀 달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걸 다루듯이 움직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이마를 맞댄 채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시계를 봤더니 2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그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또 와도 돼요?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었어요. 네.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을 만져보니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서는데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활짝 웃고 있는 나와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나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날부터 준호 씨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떤 날은 커피를 들고 왔고, 어떤 날은 빈손으로 왔는데, 핑계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아침마다 준호 씨를 기다렸어요. 눈 뜨자마자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립스틱도 바르고 눈썹도 그렸어요. 남편은 눈치도 못 챘습니다. 아침마다 내 얼굴 한 번 안 쳐다보고 출근하니까 모를 수밖에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오늘은 못 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호 씨가 서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와서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산도 안 쓰고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데려와서 수건을 건넸어요. 머리를 직접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가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왠지 가슴이 아렸습니다. 커피 타줄까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세차게 들렸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어느새 반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나 요즘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이 마음이요.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똑같았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멈춰야 하는 건 알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나도 그래. 그가 내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키스해도 돼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입술이 닿았어요. 지난번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의 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나도 받아들였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키스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면서 끌어당겼어요. 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어요. 브래지어 끈에 닿았을 때 그가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숨을 헐떡이면서 그가 말했어요. 순희 씨가 원하기 전까진 더 안 해요. 기다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내가 원하든 말든 항상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가 웃으면서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어요. 손길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순희 씨는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다는 말. 그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남편 입에서는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시계를 보니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7시쯤 들어올 거였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그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돌아봤어요. 순희 씨, 다음 주에 남편분 출장 간다고 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이야. 그때 밤에 와도 돼요? 그 질문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밤에 온다는 건 결국 끝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30분 동안 오간 말이라고는 출장 준비 다 했냐는 것과 응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은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결혼이구나.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눈도 안 마주치고 소중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런데 준호 씨는 달랐어요. 나를 봐줬고 기다려준다고 했고 소중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와도 돼요. 보내고 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순희 씨.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설레기도 했습니다. 출장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관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남편을 배웅했어요. 잘 다녀오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박 4일 떨어져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준호 씨가 온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집 안 청소를 하고 침대 시트도 새 걸로 갈았습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마치고 나니까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살짜리 몸이 거울에 비쳤어요. 여기저기 늘어지고 주름도 많았습니다. 이런 몸을 보여줘도 되는 걸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원피스를 꺼내 입고 향수도 뿌렸어요. 저녁 8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준호 씨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 경비복 차림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예뻐요, 오늘.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들어와요. 거실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긴장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면서 그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그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그가 물었어요. 응, 많이. 나도요. 솔직히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와인을 반 병쯤 비웠을 때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순희 씨, 나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알아요.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와인 향이 섞인 키스였습니다. 달콤했어요. 키스가 점점 깊어지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더니 일으켜 세웠어요. 키스를 멈추지 않은 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앞에 섰을 때 그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응. 그게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원피스 지퍼를 내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옷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는데 그가 내 볼을 감싸며 말했어요. 예뻐요. 정말로.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을 보고 예쁘다니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침대에 누웠어요. 그가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겁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천천히 할게요. 그의 손이 내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에서 시작해서 쇄골을 지나 가슴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귓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어요. 아프면 말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천천히 시작됐어요. 처음엔 조금 아팠습니다. 오랜만이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워낙 조심스럽게 해줘서 금방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항상 자기만 생각했거든요. 5분도 안 돼서 끝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달랐어요. 내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깊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응, 좋아요. 그 말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절정이 왔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그도 거의 동시에 끝났습니다. 그가 내 옆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요? 응, 너무 좋았어요. 그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몸이 닿았는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나 순희 씨 많이 좋아해요. 나도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인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 걸까? 그런데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새벽에 돌아갔어요. 문 앞에서 긴 키스를 나눴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응, 기다릴게. 혼자 남은 침대에서 천장을 봤어요. 몸은 나른했고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런 기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비원이 와인을 사올 돈이 있나? 옷도 꽤 비싸 보였는데 고개를 저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의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땐 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로도 준호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그가 왔고 퇴근 시간 전에 돌아갔어요. 위험한 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커피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희 씨,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투자? 아니, 그런 거 잘 몰라서. 요즘 가상화폐가 진짜 좋거든요. 나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꽤 나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돈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 그래요? 근데 진짜 쉬워요. 내가 하는 거 보여줄까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차트가 있었고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동안 회계사로 일했지만 가상화폐는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봐요, 여기. 일주일 만에 30% 올랐어요. 진짜? 응.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다음 달에 큰 호재가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날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일주일 후에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자기 계좌를 보여줬습니다. 수익금이 찍혀 있었어요.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올랐네. 그치? 순희 씨도 하면 용돈 벌 수 있어요. 남편 몰래 비상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솔깃했습니다. 남편은 내 명의로 된 통장에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퇴직금 받아서 모아둔 돈이 8천만 원쯤 있었어요. 그냥 넣어두기만 하고 이자도 얼마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넣으면 돼? 처음엔 작게 시작해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많아요? 그럼 500만 원도 괜찮아요. 500만 원이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실패해도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알았어. 해볼게. 그렇게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화면에 58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80만 원이 번 거예요. 은행 이자로는 1년 걸릴 돈이 일주일 만에 생겼습니다. 대박이다. 그치? 내가 뭘 했어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더 넣으면 더 벌 수 있어요. 다음 달 호재 터지기 전에 넣어야 해요. 망설였어요. 그런데 눈앞에 수익금이 찍혀 있으니까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더? 3천만 원 정도? 그럼 다음 달에 5천은 될 거예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500만 원으로 80만 원 벌었으니까 3천만 원이면 진짜 크게 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알았어, 넣을게.
그렇게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2주가 지났는데 화면에 접속이 안 됐습니다.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준호 씨, 이거 왜 안 돼? 아, 요즘 접속자가 많아서 그래요. 며칠 있으면 될 거예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됐어요.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을 해도 준호 씨가 바쁘다고만 했어요.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빨리 가려고 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3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면서 익힌 습관이 있었거든요. 숫자가 이상하면 끝까지 파헤치는 거요. 그 투자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크립토 머시기. 찾았어요. 검색 결과에 뜬 걸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크립토 플러스 먹튀 피해자 모임. 가짜 투자 사이트 주의보.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손이 떨렸어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들 나랑 똑같았습니다. 호감 가는 남자가 접근하고 친해진 다음에 투자를 권유하고 처음엔 수익이 나다가 결국 사이트가 먹통이 된다는 거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500만 원이 날아간 건가?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건가? 아니야, 준호 씨는 아닐 거야.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 나를 좋아했잖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증거가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는데 이번엔 아예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 씨, 전화 좀 받아요. 할 말 있어요. 익십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속은 거구나. 그 사람의 다정함도 사랑한다는 말도 밤새 안아주던 것도 전부 거짓이었구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숫자 앞에서 속아본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 놈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을 했어요. 피해자 모임 카페에 가입하고 글들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다들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했대요.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더래요. 그러다 사랑에 빠지고 투자 얘기가 나오고 돈을 넣고 결국 다 잃었다는 거요.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엄청났어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3,500만 원이니까 중간쯤 되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아파트 경비원이 우연히 알려준 투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회계사로 3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기꾼을 잡으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나는 그동안 준호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백업해뒀어요. 투자금 보낸 계좌번호도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혹시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접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서울 이응이응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댓글이 3개 달렸습니다. 저도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은 이재훈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이었는데 사진 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연락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저도 같은 사람한테 당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름만 바꿔가면서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놈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3명과 통화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62살 김영숙 씨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두 번째는 58살 박미정 씨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55살 이정희 씨였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별거 중이었는데 헬스장에서 만났대요. 6천만 원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나까지 합치면 4명이고 피해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찾은 사람들만이에요. 더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 새끼가 얼마나 벌어먹은 거야.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평생 욕 안 하고 살았는데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나 그 사람 차 번호 알아요. 내 집 앞에 주차해 놨길래 사진 찍어뒀거든요. 진짜요? 보내주세요. 사진을 받아서 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아우디였어요. 경비원이 아우디를 몰아요? 이건 확실히 뭔가 있었습니다. 박미정 씨도 한 가지를 알려줬어요. 나 그 사람이 전화할 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 들은 적 있어요.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안에요? 응. 여보, 뭐 먹을 거야? 이런 소리 들렸어요. 아내가 있다고요. 그럼 나한테 했던 사랑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며칠 뒤에 이정희 씨가 결정적인 걸 찾아냈습니다. 나 그 사람 진짜 이름 알아냈어요. 어떻게요? 차 번호로 조회했어요. 아는 오빠가 경찰이거든요. 불법인 건 아는데 부탁했어요. 뭐래요? 김도현이래요. 35살이고 전과도 있대요.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적 있대요. 35살이라고요. 나한테는 51살이라고 했잖아요. 나이까지 속인 거였습니다. 어쩐지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35살 전과자가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로맨스 스캠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헬스장 트레이너. 상황에 따라 직업을 바꿔가면서 접근한 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놈을 잡는 것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입증이 어렵거든요.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라서 사기라고 인정받기 힘들어요.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놈이 직접 사기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미끼가 될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더 투자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만나자고 해서 녹음할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가 30년 동안 사기꾼들 상대해봤어요. 회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먹잇감인 줄 알았던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준호 씨한테, 아니 김도현이라는 그 사기꾼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씹히다가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돈 냄새를 맡은 거겠죠. 순희 씨, 미안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역겹더라고요. 그 다정한 말투가 이제는 토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연기해야 했거든요. 괜찮아요. 보고 싶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내일 시간 돼요? 응. 그리고 투자 더 하고 싶은데 1억 정도.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칼답이었어요. 진짜요? 마침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일 자세히 얘기해요. 1억이라는 말에 눈이 돌아간 게 뻔히 보였습니다. 사람 좋다는 둥, 보고 싶었다는 둥 하더니 결국 돈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가기 전에 녹음 앱을 켜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어요. 혹시 몰라서 보조 배터리도 챙겼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에도 위치를 공유해뒀어요. 라운지에 들어서니까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경비원 유니폼 입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끔했습니다. 나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엔 설레게 했는데 이젠 소름만 끼쳤습니다. 순희 씨, 오랜만이에요. 흥, 오랜만이네.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서로 마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뛰었을 텐데 이젠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저 인간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일부러 서운한 척 물었어요. 미안해요. 진짜 일이 많았어요. 투자건으로 뛰어다니느라.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또 다른 여자 생긴 줄 알았지. 에이, 무슨 소리예요. 순희 씨밖에 없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똑같은 말을 몇 명한테 했을까요? 하지만 웃어 보였어요.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투자 얘기했잖아. 1억. 그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돈 얘기 나오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음 주에 큰 호재가 터지거든요. 무슨 호재? 이건 비밀인데 순희 씨니까 말하는 거예요. 대형 거래소랑 제휴가 발표돼요. 그럼 코인 가격이 최소 3배는 뛰어요. 3배? 응. 1억 넣으면 3억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거짓말을 술술 하더라고요. 능숙했습니다. 몇 번이나 해본 솜씨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넣은 돈은 왜 안 들어와? 사이트 접속도 안 되던데.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금방 풀었지만 나는 봤습니다. 당황한 거였어요. 아, 그거요. 서버 이전 중이라서 그래요. 다음 주면 정상화돼요. 정말? 당연하죠. 제가 순희 씨 속이겠어요? 우리 사이에. 사이는 무슨 사이요?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1억은 어디로 보내면 돼? 새 계좌로 보내셔야 해요. 기존 계좌는 막혀서. 새 계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서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나는 받아 적는 척하면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번호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어요. 언제까지 보내면 돼? 빠를수록 좋아요. 오늘이면 더 좋고요. 급하게 구네요. 돈 냄새 맡으니까 안달이 났구나.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보낼게. 역시 순희 씨. 사랑해요. 그 말에 진짜 토할 뻔했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내 통장이지. 나도. 겨우 그 두 글자를 뱉었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라운지를 나와서 헤어졌어요. 그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어요. 코너를 돌자마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해 봤어요.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는 것, 1억 넣으면 3억 된다고 한 것, 전부요. 피해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녹음 완료했어요. 계좌번호도 받았어요. 답장이 쏟아졌어요. 대박. 순희 씨 대단해요. 이제 경찰 갈 수 있겠네요. 드디어 그 새끼 잡는다. 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다 같이 경찰서 가요. 증거 들고요. 57살 먹은 할머니가 사기꾼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웃기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인생을 건 복수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날 거예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 4명이 강남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김영숙 씨, 박미정 씨, 이정희 씨, 그리고 나.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각오가 느껴졌어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사이버 수사대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젊은 남자 형사였는데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4명이 로맨스 스캠 당했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본 거겠죠. 그런데 내가 준비한 자료를 꺼내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뭡니까? 녹음 파일이요. 범인이 직접 계좌번호 불러주고 1억 넣으면 3억 된다고 한 거요. 형사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네. 제가 미끼가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김영숙 씨가 차량 번호 사진을 내밀었고 이정희 씨가 범인의 실제 신원 정보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 들어갈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김도현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급습했을 때 그놈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새로운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여자가 70이 넘은 할머니였다는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체포 현장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형사가 허락해줬어요.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뒷문이 열리고 수갑찬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놈이었어요. 준호 씨라고 불렀던 51살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남자. 진짜 이름은 김도현이고 35살짜리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반성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나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어요. 순희 씨였구나. 대단하네.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웃어줬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놈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할 말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이 그놈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구나.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4명만이 아니었어요. 수사하면서 8명이 더 나왔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4억이 넘었어요. 그놈은 3년 동안 이 짓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금 일부를 환수해서 돌려받았습니다. 나는 3,500만 원 중에 2천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 있어. 뭔데? 나 사기당했어. 3,500만 원.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어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전부 다 말했어요. 경비원인 줄 알았던 남자가 접근했다는 것, 외로워서 빠져들었다는 것,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라는 걸 알았다는 것, 증거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잡았다는 것까지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지 충격받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창피해서.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욕할 줄 알았거든요. 바보같이 속았다고, 왜 그랬냐고 소리 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 혼자 그 새끼 잡은 거야? 응. 녹음하고 증거 모으고. 대단하네.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그 남자한테 마음 있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잠깐. 그랬구나. 미안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 손이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지. 여보, 앞으로 잘하자. 우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잤어요. 예전처럼 뜨겁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겠죠. 자극적이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소중한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준호라고 불렀던 그 남자요. 뜨거웠던 밤들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으니까요. 100일간의 뜨거웠던 거짓말, 그리고 처참했던 진실. 그 끝에서 나는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57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러분도 혹시 달콤한 말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조심하세요. 그 다정함이 진짜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